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동안 저는 대통령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제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송을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비정치권에서 정치권을 뒤집을 영웅이 나와야 한다는 제목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비정치권에서, 지금 현 정치권보다 비정치권에서 나와서 정치권을 한번 뒤집어 놔야만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분단된 서글픈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같은 형제끼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한 맺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나뉘어서 부모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 그러한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형제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분단의 후유증도 서글픈 일인데 해묵은 이념 논란에 빠져 전 국민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정쟁으로 여야가 엉켜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념 논란에 빠지는 것은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나라가 이념 논란에 빠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나라가 이념 논란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겁나는 일이고 피를 많이 흘려야 또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념 논쟁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야 돼, 감옥. 이념 논쟁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이 숙청되든지, 이념 논쟁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을 쳐내든지, 이념 논쟁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킬링필드를 비롯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600만 명, 몇천만 명까지도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무서운 거 이념 논쟁입니다. 이념 논쟁의 결과는 결국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서 죽어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여수라서 이념 논쟁의 불행한 현장인 여순 반란 사건,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념 논쟁의 결과, 좌파들이 와가지고 아무쪼록 조금 배웠다는 사람, 공무원, 경찰 싹 죽였습니다. 가정까지 다 죽였어요. 좀 잘 사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완장 차고 다니면서 죽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우파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해를 끼쳤던 놈들 싹 죽였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우파가 뭔지 좌파도 뭔지 모르고 그저 그냥 이러면 이러자 저러면 저러자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멋모르고 하다가 그냥 이쪽으로 죽고 저쪽으로 죽고 그래서 여수 순천이 한때는 인물이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좀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념의 결과입니다. 이념의 결과.
이런 못된 이념을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극에. 좌우 대립이 극에 달해 있어요. 두 세력으로 그냥 쫙 나눠져 있어요. 두 진영으로 그냥 쫙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되려 한다 그래도 통탄할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일을 안겨줘도 문제고, 통일이 됐다 해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영웅이 나와야 이 민족이 앞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실타래를, 꼬인 실타래를 풀 지도자가 나와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된다 해도 8.15 광복절 때보다 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 없어 갑자기 통일이 온다 할지라도 더 무서운 대립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래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강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나 눈물만 나옵니다. 이 문제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풀 수 없습니다. 정치판이 나라는 안중이 없고 자기 진영을 위해서만 서로 돌진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기에 여당에서 또 대통령이 되면 야당 기절할 겁니다. 기절. 차기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된다 해도 여권은 또 기절할 겁니다. 이번만큼은 통합 대통령이 나와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념이 계속 극대화되면 또다시 피를 보아야 해결이 됩니다. 이념이 계속 팽배해지면, 여러분 옛날 6.25 때 전우의 시체를 넘어 그 노래가 그대로 또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라는 걸 잃어버리고 현 상황을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간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습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탄핵을 해서 세워진 현 정부도 이념 정책으로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극도의 갈등으로 지금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중도도 아니고 저는 통합을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어찌 보면 민족의 운명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와. 그러한 가운데 정신 빠진 정치인들이 요즘 또 내가 책임제니 이원 집정부제니 하면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또 들고 나온 정신 빠진 국회의원들, 또라이들, 정신병자들, 거의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그럴 때냐고. 여러분 그 명단을 딱 적어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한 사람도 되면 안 돼. 앞으로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돼.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정치권은 나라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혼돈의 도가니로 겁모술수로 자기 이해 타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분을 더 갖게 될 것인가? 자기 편리에 따라서 말아먹기 식으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천인공노할,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나쁜 사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내각제나 이영 집정제가 절대 아니고 비제도권에서 민족의 영웅이 나와서 추악한 현 시국을 명쾌하게 해결해야 할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야도 아닌 비제도권에서 영웅이 나와서 현 제도권의 정치를 한 번은 뒤집어 놓아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점점 추락할 대로 추락할 겁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100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탄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정신 못 차리고 개헌을 말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또 말은 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이거 문제다. 아닙니다. 제왕적인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현 제도권의 정치를 반드시 쇄신해서 정직한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현 제도권의 정치를 혁신해서 정직한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현 제도권의 정치를 개벽해서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현 제도권의 정치를 개혁해서 국가를 일국가로 만들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여수 저 배 타고 2시간 가는 원래 섬에 태어났습니다. 전남 여초군 하점면 낭도리 98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여수에서 2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높은 언덕에서 올라가서 파도 구경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태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주 거대한 파도가 집채만하게 막 몰려옵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그걸 보고 삼형제 태풍이라. 왜냐? 큰 파도가 1번 오고 2번 오고 3번까지 오더라고요. 그 광경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큰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면 해일이 일어나서 손해도 크지만은 유익이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태풍이 불면 해일이 일어나서 손해도 끼치지만은 유익이 더 많은 것은 태풍이 큰 바다에서 이렇게 해일을 몰고 오기 때문에 평상시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 태풍 따라서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또 잡아먹으려고 큰 고래 또는 큰 물고기들이 막 섬 연안까지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피폐했던 어족 자원이 저 태평양에 있는 고기들을 막 우리나라 쪽으로 그냥 밀어버려서 어부들에게 부를 안겨주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한번 이렇게 큰 태풍이 불어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만 우리 민족이 살 겁니다. 정치권에도 한번 이렇게 큰 해일이 일어나서 정치권을 한번 뒤집어 놔야 돼. 그래야만 인재들이 모여들고 수재들이 모여들어서 이 민족을 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시대마다 인재가 있어요. 인재가 되게 지금 여나 야나 자기 편 자기 아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서 아무거나 그냥 합니다. 그 나라 언어도 모르는데 그냥 대사로 막 보내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짓거리를. 대사가 돼갖고 언어를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럼 무지막지한 정치판이 우리 지금 한국의 정치판입니다. 정치판.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또라이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그 바다에 그 고기밖에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그 밥에 그 도토리로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치 바다도 비제도권의 영웅이 나와서 한 번은 뒤집어 놔야 됩니다. 정치 바다도 한 번은 태풍이 크게 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 길은 비제도권에서 해일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 살 길은 비정치권에서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돼. 거대 양당을 뛰어넘을 영웅, 거대 양당을 평정시킬 영웅, 거대 양당을 기절시킬 정직한 영웅이 나와. 정직한 영웅이. 국민 속이면 안 돼. 국민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비제도권에서 민족의 영웅을 찾아야 되고 기적의 주인공을 찾아야 되고 민족의 희망을 찾아야 되고 이 시대의 영웅을 찾아야 되고 깜짝 놀란 인재를 찾아야 되고 이 민족의 뭔가 보학을 갖고 있는 인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 살 길은 비제도권에서 그런 영웅이 나와서 제도권을 뒤집어 놔야 되고 비제도권의 영웅이 나와서 제도권을 한번 뒤집어 엎어 놔야만 앞으로 이 민족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가입니다. 우수한 국민들은 우수합니다. 정치판이 문제. 정치판이 가장 미개한 곳이 정치판이야. 훌륭한 대학 나오고 유학 나와서 정치판에 가면 또라이가 나. 또라이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패거리 정치하고 있고 패거리 정치하면 국회의원 많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5명 딱 5명 원래 월급 주고 국회의원 많이 써.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시다. 우리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자고요. 패거리 정치하려면 국회의원 딱 5명이면 그것도 족합니다. 한 3명이면 3명.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사명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대로는 이런 식으로는 이런 추세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비제도권에서 정치권을 뒤집을 영웅, 비제도권에서 정치권을 뒤집을 인재, 비제도권에서 정치권을 한번 새로 쇄신시킬 영웅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신 존경하신 국민 여러분, 모든 또 우리 정치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애국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오늘 여기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